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리나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12월 21일 시간 잘 간다. 잘 가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주잖아요. 벌써 크리스마스는 누구랑 보낼 겁니까? 행복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과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파티가 시작되겠죠. 파티. 파티. 생각만 해도 좋네요. 파티. 설레입니다. 뭐 주가 떨어지든 말든 간에 다 필요 없고 주말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말만 재밌게 놀려고 놀 생각만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천회장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놀 생각만 하고 있어서 빨리 산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요즘 일을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주식 살 돈도 없고 ETF 살 돈도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보니까 이럴 때 사야지 언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바닥을 치고 막 폭락하고 남들 곡소리 날 때가 왜 이렇게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 근데 살 수가 없으니까 더 괴로운 거야. 떨어져서 괴로운 것보다는 살 수 없을 때가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하죠. 보면은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기서 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웃어야 돼 자꾸. 알겠죠? 웃어야 한다. 특히 유쾌한 웃음. 이 유쾌한 웃음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도 건강과 행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건강과 행복의 상징이다. 유쾌한 웃음이. 6살 난 아이는 하루에 300번 웃어. 300번 웃고 정상적인 성인은 하루에 겨우 17번 웃는답니다. 17번. 통계가 그렇다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웃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체면을 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체면. 이 체면이 또 재밌네요. 체면 때문에 그렇다. 유쾌한 웃음. 여러분들 유쾌한 웃음 많이 웃나요? 하여튼 유쾌한 웃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좋은 화장이야, 화장. 웃음보다 우리의 얼굴 모습을 밝게 해주는 화장품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의 삶은 짧고도 짧아. 아주 짧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일들. 하루에 한 번씩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신한테. 난 행복해? 아니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매 순간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감을 많이 느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삼성전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그런지 요즘 막 반도체 혹한기입니다. 아주 추워요. 날도 춥고 주가도 춥고 모든 게 추워. 혹한기입니다. 거의 빙하기 같아, 빙하기. 하여튼 혹한기가 닥쳤는데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그 4분기 실적이 5조 원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5조 원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쪼그라든 그 1조 5천억에 그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나서 충격적인 분석. 10년 만에 SK하이닉스의 첫 분기 적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국내 산업계의 대들보 삼성전자의 실적마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마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나오는 거예요. 금투업계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는 전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7조 8천억에서 5조 8,200억으로 25%나 낮췄습니다. 25%나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58%,
그 3분기 대비 46%나 줄어들었다. 46%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급격한 침체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인데, 골드만삭스는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2조 6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42%나 내려요.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83%나 급감했다는 겁니다. 83% 급감했다. 이렇게 전망이 현실화되다 보니 된다면은 결국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대로 이익이 추락하는 거죠. 추락하는 거고,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TV 등 이렇게 IT 제품의 출하량이 감소해서 전방 수요가 약해졌다고 설명을 하네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는 갈수록 하향되는 추세이고, FN가이드에 따르니까 현재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8조 927억 원으로 6개월 대비 반토막 났고, 증권사들도 갈수록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이 6조 7,800억, 그 20일 날 보니까 유진투자증권이 6조 5천억 정도로 영업이익 예상치를 이제 하향을 하네요. 현재 반도체 시장의 침체가 당초 시장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그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내년 이후의 사업 전략도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한 1.5% 빠져서 58,600원, 하이닉스도 0.89% 빠져서 78,3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좋지 않은 소식들은 하나씩 들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요 요즘 또 보니까 노사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노사에 이제 임금 교섭이 돌입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제 상견례를 시작으로 내년 또 임금 등에 대한 교섭에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사 실무진은 21일 경기 용인 기흥 캠퍼스에서 상견례를 열고 임금과 복리 등에 대한 교섭 일정과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달 내년 임금하고 복리 후승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는 그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고, 지난 6일부터 상견례를 위해서 사전 협의를 이제 진행해 왔어요. 이 상견례에는 노사 대표랑 교섭위원 약 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매주 한 차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지난 8월 1969년 창사 이후로 처음으로 노조와 임금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노사는 기본 인상률 5%, 성과 인상률 평균 4% 등 총 9%, 이 9% 임금 인상률 등에 협의를 했죠. 이번에도 뭐 거의 뭐 비슷하거나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실적들이 다 안 좋아가지고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석줄 없이 추락하고 있어. 석줄 없이. 마이크론도 안 좋으니까 우리도 같이 떨어질 거다. 이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그 마이크론이 우울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러다 보니 국내 반도체 이제 대장주들도 실적 부진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00원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58,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하이닉스는 700원 하락을 해가지고 78,300원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삼성은 지난달 초에 5만 전자를 탈출해서 이달 초까지 6만 원대를 유지했는데, 결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4거래일째 5만 전자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 지금 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그 중순에 9만 닉스를 찍고 한동안 8만 원대를 지키기다. 결국 최근 7만 원대 주지 않습니다. 잘 지키다가 밑에 떨어진 거지. 지난 16일에는 장중에 77,5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는 등 연일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인 투자자들은 이날 삼성과 하이닉스를 각각 903억, 138억 정도로 집어던진 거예요. 이렇게 주가 하락세의 가속도가 붙은 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인데,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이
오는 21일이죠. 2023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해요. 이날 가이던스도 함께 발표해서 메모리 여파를 살피는 선행지표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여파이 3분기 들어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마이크론의 분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 지배적인 거죠. 앞서서 투자은행 그 도이치방크는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이익을 매수해서 이 매수해서 이제 이 보유를 낮추고 목표 주가는 60달러에서 55달러로 한 8.3% 정도 하향 조정을 합니다. 여기에 또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공급 과잉도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삼성과 하이닉스도 실적 눈높이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금융정보업체 따르니까 삼성은 4분기 매출액 76조 2,912억, 영업이익은 8조 한 927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석 달 전에 추정치보다 각각 5%, 32% 감소한 수준입니다. 유진투자증권, DB금투는 6조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합니다. 6조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매출액이 8조 8,619억, 영업손실 4,861억 원을 기록했고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인데 일부 증권사들은 적자가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반도체 겨울이 본격화되니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야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예상을 하회하는 데다가 급격히 늘어난 그 재고로 내년 1분기 가격 낙폭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기 때문이겠죠. 삼성은 감산 결정을 내리지 아니면은 그 내년 2분기 메모리 부분의 그 적자론이 불가피할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하이닉스도 주가 기폭제가 삼성의 감산 여부인 만큼 그 참여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결정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이 감산을 할까? 할까 말까? 하여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또 참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또 안 좋다 보니까 또 안 하자니 그렇고 또 하자니 그렇고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그리고 워낙 힘드니까 요즘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도 최근에 그 지역 전문가로 선발된 그 120명, 이 120명에 대해서 파견 취소 통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 전문가 파견은 삼성 계열사가 32년간 운용해온 유래 깊은 인사제도예요. 삼성 SDI나 삼성 디스플레이 등 전자 계열사까지 합치면 연간 한 100에서 200명이 이 제도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이 됐거든요. 삼성 인력개발은 코로나 그 확산에 따른 직원 안전을 우려해서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그걸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잦아드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비상경영체제 일환으로 지역 전문가 제도 운영을 보류했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 이 지역 전문가 한 명당 연봉 1억 원 이상의 체류지에 대한 그 지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억 원. 1억 원 더 준다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는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구체적인 비용 절감 지침까지 내려보냈습니다. 삼성의 DX 부분은 각급 부서장에게 DX 부분 비상경영체제 전환이라는 안내를 이제 내보냈고 이 프린터 용지를 포함해서 소모품비를 50% 절감하고 해외 출장도 절반 이상 축소하라. 이제 그게 골자예요. 지난 6월 대면으로 진행했던 글로벌 전략회의가 온라인 회의로 대체된 것도 비용 절감의 일환인데 이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 삼성전자의 그 대표 글로벌 미팅입니다. 국내외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사업과 부문별 전략을 논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요. 항공기를 포함해서 부대 비용을 아끼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고 이 DX뿐 아니라 TV와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에도 비슷한 지침이 하달됐고 이 CES 등 글로벌 이벤트 운영비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 등 G라인의 결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특히 매월 각 부분별의 비용 절감 현황을 정리해서 최고 재무 책임자
CFO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시장조사 기간이나 컨설팅사 자료 요청 비용을 아끼라는 주문도 떨어졌고요. 전용기 운영 효율화도 비용 절감책으로 언급이 됩니다. 현재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프린트 용지를 아끼라는 주문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그럽니다. 프린트 용지까지 아끼라고 하니까. 특히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이 마른 수건을 짜내려면서 구체적인 비용 절감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신이 번쩍 든다. 그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비상경영 모드로 돌입한 기업은 삼성전자뿐 아니에요. 지금 하이닉스도 그래.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짠돌이 경영을 선언했어. 짠돌이 경영. 지난 3분기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일단은 곧바로 긴축 정책을 펼치는데 그도 그럴 것이 3분기뿐 아니라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도 밝지가 않아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올 4분기하고 내년 영업이익이 각각 2조 원, 9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업 적자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야. 일례로 현대차증권이 하이닉스의 올 4분기 매출이 8조 9천억, 영업 적자는 1조 4천억 원으로 기존 전망을 크게 낮춥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당장 그 충북의 청주 캠퍼스 M17이죠. 여기에 대한 4조 원대 투자 계획을 전면 보류합니다. 내년 10조 원대로 예정됐던 투자 계획을 올해 대비 50% 이상 축소한다는 방침도 세웠고 내부적으로도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 한 SK 관계 그룹자가 SK 그룹의 관계자가 그간의 반도체 전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유휴 인력이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도 현재 지금 아직 비상경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는 않았는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12월 8일 날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사장단 회의에서도 현재 경영 환경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하여 LG전자는 불효불급한 투자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11월부터는 각 사업부서하고 본사 조직원 일부로 구성된 워룸을 운영 중에 있고요. 계열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TV용 일정 표시장치 LCD죠. 이 패널 생산 중단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고 비용 효율화죠. 이혼을 위해서 올레드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시설 투자 규모를 1조 원 이상 축소하고 시설 감가상각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현대차그룹도 이미 밝혔던 내년 투자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구자용 현대차 전무가 IR 쪽인 것 같은데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연초에 공개했던 투자 계획을 9조 한 2천억 원에서 8조 9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경기 부양으로 이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가지고 투자 계획을 추정한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기아 역시 중국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기아는 연초만 해도 중국에서의 부진한 실적 만회를 위해서 대대적인 중국 투자를 준비한 바 있고 이 포스코그룹은 지난 7월부터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했고 최정우 회장 주재로 해서 그룹 내 사장단과 전 임원이 한데 모여서 그룹 경영회의를 열어요. 사업별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서 현대제뉴인, 인프라코 여러 기업들 하여튼 지난 9월에 CEO 공동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일단은 투자 규모를 줄이고 이제 비용 절감에 나서는 이유는 내년 경기 전망이 워낙 불확실한 겁니다. 특히 재고가 쌓인다는 점에서 고민이 적지 않아요. 매출의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에 한 195개 기업의 재고자산 변동 현황을 분석해 보니 지난해 말에 비해서 올 3분기 재고자산은 약 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미리 확보하는 데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했을 때 코스피 상장상 시총 상위 20개사의 현금성 자산이 250조 262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조 2839억이나 늘었어요. 기업 대출도 증가를 해서 10월 말 기준 했을 때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169조 2천억 원으로 올 들어서 한 103조 5천억이나 증가한 거죠. 이렇게 재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빨리
준비한다는 그 입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주요 대기업은 예정된 투자액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감축하고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삼성은 당시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당초 7조 원에서 6조 원대로 삭감키로 했고, 프린터 용지까지 아끼라는 말도 이때 나왔습니다. 2008년 4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하이닉스 반도체 역시 설비 투자액을 계획보다 1조 원 줄인 2조 6천억 원만 집행을 했죠. 하이닉스는 투자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범위 내에서라는 그 초긴축 방침을 세웁니다. 그 SK텔레콤은 예산 40% 절감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고, LG전자는 팀별로 경비 절감 계획을 마련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를 자제를 합니다. 하여튼 위기 때는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있듯이 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기는 힘들다. 그러면서도 다만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 경비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겠죠. 또 다른 재기사도 그래요. 내년은 올해보다 경영 환경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했던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겠지만은 다른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졸라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잘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낄 건 아끼고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하여튼 내년에 좀 힘들더라도 극복해가지고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꼭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고 좀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